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인데요. 자 유한양행이 폐암 신약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환자들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한양행이 폐암 신약 렉라자를 환자들에게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은 지난달 30일 식약처로부터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는데요. 아직은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약값이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후 급여 대상이 된다면 하루에 10,000원, 또 연간 365만 원 정도로 약값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가 되는데 유한양행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급여 대상이 돼서 약값이 낮아질 때까지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시장을 선점하려는 마케팅 전략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예, 네. 현재 3세대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뿐인데요. 그래서 타그리소에 맞서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한양행 측도 그러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번 결정을 할 때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였고요. 이르면 이달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한양행의 사회공헌 규모는 1년에 7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게 혹시나 마케팅 전략이라도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언제나 환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통일부가 어제 하나원 개원 24주년을 맞아서 내부 시설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이 좀 동아일보에 실렸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원은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기관인데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처음으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보안시설에 해당하는데요. 이번에 14년 만에 언론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은 가족 등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서 인터뷰는 가림막을 두고 진행이 되거나 신원을 특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로 한 채 진행됐습니다. 네, 뭐 탈북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기사 제목에 좀 잘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봉쇄와 감시, 또 통제가 강화된 점이 탈북의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또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신분증이 없어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늘 도망 다녀야 했다는 한 탈북민은 한국에 와서 신분이 생겼다면서 이제는 사람처럼 당당히 살고 싶어서 오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탈북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적응 못하는 탈북민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원이 계속해서 제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우리가 아는 최고가 그런 차량들인데 10대 중에 8대가 법인이 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로 뽑아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지 최근에 고가 법인차 등록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수입차 판매량은 작년과 올해 큰 변화가 없고 또 1억 원 미만 수입차는 오히려 올해 판매가 줄었지만 1억 원 이상 수입차는 9.3%, 1억 5천만 원 이상 수입차는 38%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60-70%는 법인차로 등록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짜 도로에 보면 외제차 정말 많더라고요. 예. 이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전에 좀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겠죠?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억 원 이상 수입차로 보자면 상반기에 전체 925대가 등록이 됐는데요. 이 중에 80.8%인 748대가 법인차였습니다. 지금 브랜드별로 쭉 비율이 나와 있죠. 람보르기니가 91.2%로 가장 높았고요. 롤스로이스가 87.7%, 또 벤틀리는 75.8%의 비율로 법인명의 계약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9월부터 바뀌는 연두색 번호판도 이 번호판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 차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세제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꼼수 구매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한 그 실질적인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피서철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이 어떤 표지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상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해수욕장 인근에 상어가 목격되면서 피서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알리는 경고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상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물놀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서 주의할 점들이 쓰여 있었고요. 최근 발견된 악상어나 청상아리 등은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바로 백상아리라고 합니다. 네. 그 백상아리라면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 조스에 나왔던 그 종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공격성이 강해서 사람이라도 이빨로 물어뜯으면서 공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상어에게 당한 인명피해 7건은 모두 다 백상아리로부터였는데요. 이 백상아리는 그동안 서해나 남해에서 주로 발견이 되어 왔는데 최근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동해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해수욕장들은 그물망을 쳐서 상어의 접근을 막거나 전기 충격기를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수영을 좋아하는데 바다 수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게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다 수영 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 사진이 있고 지금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가 또 출시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출시 7시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103시간 만에 1억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 1억 명을 모으는 데까지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틱톡이 9개월, 또 챗 GPT는 2개월이 걸렸는데 스레드는 단 며칠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 스레드는 트위터를 겨냥해서 나온 SNS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트위터 측은 스레드 출시 첫날 저커버그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를 겨냥해서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흥행을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도왔다. 이런 평가도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커버그와 머스크는 격투기 대결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온라인 설전이 이어지면서 이거 정말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될까라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레드 출시가 홍보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편 스레드는 광고를 바로 넣기보다는 서비스 안정화를 우선시한다고 했는데요. 향후에 수익화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씁쓸함이 여기까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스레드가 또 어떤 SNS 문화를 만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